애미야, 나 배고프다. 밥은 언제 먹을 수 있니? 여보,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는 김혜자입니다. 올해 80인데 새벽잠이 없어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참. 잠이 달아나 버렸지요. 남편 순재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안경 어디 갔어? 목소리가 초조하게 떨렸어요. 에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소리지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소리라니까요. 나는 한숨 쉬며 침대 옆 협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잖아. 매일 거기 놓는다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도 아니고 참. 남편이 안경을 집어쓰고는 멀뚱히 나를 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그 눈빛이 안개 낀 새벽 골목길처럼 흐릿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요.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우리 집이야. 304동 5층. 40년 산 집이라고. 영감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확신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김칫국부터 마신 사람처럼 멍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집. 거실로 나와 정수기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물이 콸콸 소리내며 컵을 채웠지요. 영감 뒤따라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보더니 이게 뭐야? 물었습니다. 에이, 오늘 할 숙제지. 날짜 쓰기, 구구단, 글자 따라 쓰기. 84세 영감이 국민학교 1학년 숙제를 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지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데 우리는 구멍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2019년 가을이었어요. 병원 가서 MRI 찍고 왔는데 의사 선생이 그러더군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경도 단계고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치매.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쨍쨍 울렸어요. 마치 시장에서 호객하는 아줌마 소리처럼 시끄럽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남편은 42년 교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골 분교에서 시작해 큰 초등학교 교장까지 했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도 까먹고 집 주소도 못 외우고 화장실 가는 길도 헤맨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우리한테는 벼튼커녕 먹구름만 잔뜩 낀 거예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화장실 문 잠그고 수건으로 입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돗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히게 울었지요. 눈물이 세면대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2년 같이 산 남편이 나를 잊을까봐 무서웠어요. 아침에 눈 떠서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하나 싶었지요. 에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은 코골며 자는데 나는 천장만 뚫어지게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기다려. 그럼 점점 나빠지는 거 보고만 있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떠먹여준다는데 우리는 중도 없잖아. 새벽 3시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치매 치료 극복이라고 쳤어요. 밤새 글을 읽었습니다. 논문도 봤고 카페 글도 봤어요. 외국 사례도 찾아봤지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눈이 빨개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뇌 훈련, 운동, 반복 학습. 포기하지 않으면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되는 거지 뭡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꺼내 계획을 짰어요. 6시 기상, 6시 반 세수, 7시 아침 식사, 7시 반 두뇌 훈련. 마치 시간표 짜듯이 적었지요. 순재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요. 순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봤어요. 왜? 아이고, 운동하고 공부해야지. 우리 치매 이기자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엔 더 늦는다니까.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교장이었어. 국민학교 숙제를 왜 해? 목소리에 자존심이 날카롭게 서 있었지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학생이야. 선생은 나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만 해봐. 같이 싸워보자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데 우리도 용 한번 돼보자고. 남편이 한참을 나만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84세 영감이 80세 할멈 앞에서 학생 되는 순간이었지요. 나는 연필을 순재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오늘 날짜 붙었어.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순재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이응이 동그랗지 않고 네모졌어요. 이는 휘어졌고 치읓 받침은 삐죽 튀어나왔지요. 마치 김치찌개 식어서 기름 뜬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84세 영감이 칭찬받고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되니까. 에이,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날부터 매일 했습니다. 날짜 쓰기, 구구단, 글자 따라 쓰기. 순재는 투덜거리면서도 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지요. 소용 있어. 매일 하면 달라져. 믿어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지만 안 믿으면 발등도 없다니까. 순재가 한숨 쉬며 연필을 들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썼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해가 뜬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출근하는 사람, 운동 나온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들 자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84세와 80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보는 하루. 아이고, 앞길이 막막하긴 한데 뭐 어떡합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지. 탁자 위 과제지를 보니까 남편이 쓴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해낼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안 해보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단 낫지 뭡니까? 42년 같이 산 남편을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에이, 해보는 거지.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우리한테도 볕이 들 거라고요.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훈련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예요. 아침 7시였는데 영감이 부엌에 들어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애미야, 밥 다 됐니? 나는 국 끓이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에이, 뭐라고? 애미야, 밥 언제 먹어? 영감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내가 며느리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미라니. 나를 며느리로 본 거예요. 42년 같이 산 마누라를 며느리로 착각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나 혜자야. 당신 마누라라니까.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꼭 안개 낀 새벽 시장길처럼 흐릿하더라고요. 혜자? 그게 누구야? 그날 아침은 밥을 못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떡이 목에 걸린 것 같았지요. 영감은 멀쩡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를 집어 먹으며 맛있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밥상만 빤히 쳐다봤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는데 그게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밥알이 입에서 모래알처럼 씹히더라고요. 점심때쯤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설거지하다 말고 물을 탁 잠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났지요. 에이, 나 해자라니까. 당신 마누라. 결혼한 지 42년 됐다고. 영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42년? 그렇게 오래됐어? 그 표정이 꼭 김장동 열었는데 김치가 다 상한 걸 발견한 사람 같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아이고,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를 못 알아보다니. 가는 세월 못 막는다더니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이야.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세수를 했는데도 빨갰지요. 마치 장 보고 온 아줌마 얼굴처럼 밝았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옆에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영감이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는 거 있지. 여보, 언제 왔어? 여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아까는 애미라고 해놓고 지금은 여보라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참. 나는 남편 손을 확 잡았습니다.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 영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 몰랐네. 미안해. 그 눈빛이 또렷했어요. 아까 그 안개 낀 눈빛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뚫어지게 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1년도 못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나를 잊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에이, 생각만 해도 막막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영감이 쓴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지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오늘 날씨 추웠다. 아침에 밥 먹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마치 닭이발로 긁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글쎄 날짜가 틀렸어요. 오늘은 12월 5일이었거든요. 공책을 덮으며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소용있나 싶었어요. 매일 쓰게 하는데도 날짜를 틀리고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고. 그럼 이 고생이 다 무슨 소용이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 눈물이 또 주르륵 났습니다. 공책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응, 못 자겠어. 나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지요. 영감이 옆에 앉더니 내 손을 확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래서.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김장독 뚜껑 열 때처럼 떨리더라고요.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잖아.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남편이 탁자 위 공책을 봤어요. 내가 쓴 거지? 응. 날짜 틀렸네. 오늘 5일이야.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필을 들었습니다. 고칠게. 그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고쳐 썼어요.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남편이 날짜를 다시 썼어요.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나를 봤어요. 이제 맞지? 응,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훈련 방법을 싹 바꿨습니다. 날짜 쓰기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벽에 큰 달력을 붙였습니다. 시장에서 떡 파는 집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큼지막하게 말이지요. 오늘 날짜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영감 보고 날짜 읽게 했지요.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10번 읽게 했습니다.
주문 외우듯 말이에요. 사진도 붙였어요. 거실 벽이 동네 사진관처럼 변했지요. 우리 결혼 사진, 애들 어릴 때 사진, 여행 갔던 사진. 사진마다 메모를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이순재, 김혜자 결혼식. 1977년 5월 15일. 남편 보고 매일 읽게 했어요. 나는 이순재다. 마누라는 김혜자다. 결혼한 지 42년 됐다. 밥 먹듯이 매일 읽게 했지요. 처음엔 못 외웠어요. 중간에 멈추고 헷갈려 했지요.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사진 보고 읽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더듬거리긴 해도 끝까지 읽었어요. 에이, 이게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지 뭡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감이 일어나더니 나한테 인사했어요. 여보, 잘 잤어?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응, 잘 잤어.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잘 잤어. 오늘 12월 20일 금요일이지? 아이고, 맞았어. 맞아. 나는 얼싸안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그날 점심은 영감이 좋아하는 걸 푸짐하게 해줬습니다. 김치찌개에 고등어구이.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요. 맛있네, 맛있어. 남편이 연신 숟가락을 들었지요. 나는 그 모습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더니 웃어야지 뭐.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영감이 내 손을 확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지요. 마치 갓 구운 호빵처럼 포근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뭐가? 포기 안 해줘서. 나는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에이, 당신이 포기 안 하잖아. 우리 같이 가자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벤치에 털썩 앉아 쉬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지요. 3달 전 나를 애미라고 부르던 영감이 지금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기적 아니고 뭐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한테도 구멍이 생긴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날씨 추웠다. 산책 나갔다. 마누라 손잡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글씨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날짜도 안 틀렸지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어. 정말 잘 썼어. 속으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겉으로는 웃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영감이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3달 전 내가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마누라야. 이게 다 훈련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만. 눈을 감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훈련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영감이 산책 나간다고 나갔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안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30분이면 돌아오거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현관문을 확 열고 복도로 나갔지요. 그런데 글쎄 엘리베이터 앞에 남편이 서서 버튼만 꾹꾹 누르고 있는 거 있지. 마치 고장난 자판기 두들기듯 말이에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영감이 돌아보더니 된장찌개 식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집이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지요. 에이, 여기잖아. 바로 여기. 5층이라고. 남편이 복도를 두리번거렸어요. 304동 맞아? 응, 맞아. 40년 산 집인데 이걸 잊어버리다니.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손을 확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이 현관에서 신발 벗으며 또 물어요. 여기 우리 집 맞지? 참 답답해서. 응, 맞다니까. 나는 남편을 소파에 털썩 앉혔지요. 물을 따라 줬더니 벌컥벌컥 마셔대는데 손이 젓가락질하듯 떨리는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지 뭡니까? 표정이 꼭 김장동 열었는데 김치가 다 상한 걸 발견한 사람 같았어요. 그날 저녁은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감도 나도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러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알이 입에서 모래알처럼 씹혔지요. 설거지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났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히게 울었지요. 반년이나 훈련했는데 자기 집도 못 찾다니. 아이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고 뭐람. 다음 날부터 집 안이 국민학교 교실로 변했습니다. 현관문에 큰 종이를 붙였어요. 이순재 김혜자 집. 304동 502호. 빨간 매직으로 장볼 때 가격표 쓰듯 크게 썼지요.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안방 문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였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집 안이 온통 표지판 천지가 됐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쓴웃음 짓는 거예요. 나 이제 애기냐? 목소리에 자존심이 톡톡 걸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안 그러면 안 돼. 나는 변명처럼 말했지요. 속으로는 나도 창피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쩝니까? 남 보기 부끄러운 것보다 남편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섭지 뭡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영감 편이 내 편이지. 그 주말에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주 현우가 중학생인데 할아버지 보러 왔다고 왔어요. 현관 들어서더니 벽에 붙은 종이들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 있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표시야. 할아버지가 헷갈리실까봐.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풀 죽었어요. 마치 시든 배추처럼 말이지요. 큰아들은 거실에서 영감이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편이 멀쩡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뭐. 하지만 나는 다 봤지요. 아까 화장실 가려다가 안방 문 여는 거, 점심 먹었냐고 3번이나 물은 거. 속으로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더라고요. 에이, 남자들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한지. 점심 먹고 큰아들이 나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이고, 아직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큰아들이 한숨을 후 쉬었지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에이,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는데 우리도 해보는 거야. 큰아들 가족 보내고 나니까 집이 썰렁했어요. 영감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래서 애들한테 짐이지. 나는 남편 손을 확 잡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짐 아니야. 영감이 고개를 떨구더니 눈에 눈물 고이는 거 있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는 게 낫다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남편을 확 안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고. 포기하면 안 돼. 영감이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84세 영감이 어린애처럼 칭얼칭얼 우는데 나도 같이 울었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남편 등에 젖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우리한테도 볕이 들 거라니까.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영감은 코 골며 자는데 나는 천장만 뚫어지게 봤어요.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지요. 치매 환자 길 이름. 검색창에 쳤습니다.
화면에 글들이 주르륵 떴어요. GPS 목걸이, 이름표, 연락처 적어두기. 아이고, 이런 방법도 있구만. 다음 날 바로 시장에 갔습니다. 옷가게 아줌마한테 부탁했지요. 명찰 좀 만들어줘. 이름하고 전화번호 새겨서. 아줌마가 물었어요. 혹시 치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가 한숨 쉬며 말했지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 고생 많으시겠어. 명찰 받아들고 집에 왔어요. 손에 들린 플라스틱 명찰이 햇빛에 반짝거렸지요. 남편 옷깃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순재 010-3456-7890. 플라스틱 명찰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이게 뭐야? 영감이 만지작거렸지요. 표시야. 길 잃으면 사람들이 전화해 줄 거야. 남편이 명찰을 빤히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애기 아닌데. 목소리에 자존심이 톡톡 걸렸어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말이지요. 알아. 하지만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 나는 영감 손을 확 잡았지요. 남편이 한숨을 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 눈빛이 시든 배추처럼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평생 교장 선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명찰 달고 다녀야 한다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에이, 그래도 어쩝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야 하는 거지.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르. 여보세요, 혹시 이순재 씨 아세요? 네, 제 남편인데요. 지금 편의점 앞에 계신데 집을 못 찾으시네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 끊자마자 슬리퍼 끌고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려 터져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지요. 숨이 턱까지 차더라고요. 편의점은 우리 아파트에서 코앞입니다. 200m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못 찾고 헤맨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영감이 벤치에 앉아 멀뚱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꼭 장 보러 갔다가 돈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여보, 내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는 거 있지. 여보, 여기 어디야? 집 바로 앞이야. 같이 가자. 손을 확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영감이 중얼거렸어요. 여기 우리 집 맞지? 응, 맞아. 304동 502호. 우리 집이라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꾹 눌렀지요. 남편이 숫자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5층. 우리 집. 주문 외우듯 중얼거렸어요. 조금씩 외우는 거지 뭡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감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또 길 잃었지? 응. 명찰 덕분에 찾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명찰 달길 잘했네. 나는 영감을 확 안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자. 같이 이겨내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그날부터 매일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304동 502호. 5층. 엘리베이터 타고 5층. 남편이 밥 먹고 100번, 저녁 먹고 100번 외웠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지요. 잘한다. 한 번만 더. 영감이 또 외웠습니다. 304동 502호. 마른 빨래 개듯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외웠어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고 우리도 곧 벼볼 거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산책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환하게 웃는 거 있지. 여보, 나 혼자 왔어. 길 안 잃었어. 아이고, 잘했어. 나는 얼싸안았지요. 정말 잘했어.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만. 그날 저녁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줬어요. 양파도 듬뿍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지요.
맥주도 한 캔씩 땄습니다. 건배. 우리는 캔을 딱 부딪혔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포기 안 해줘. 나는 영감 손을 확 잡았지요. 에이, 우리 같이 이겨낸 거야. 개천에서 용 난다더니 우리가 용 된 거지 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영감이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지요. 여보, 나 괜찮아질까? 응, 괜찮아질 거야. 우리 매일 하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열심히 할게. 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밑 빠진 독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해시태그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훈련 시작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나는 영감한테 말했지요. 여보,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하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계단? 엘리베이터 두고? 응, 계단. 운동도 되고 머리도 맑아진대. 영감이 현관문 밖 계단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5층인데? 에이, 한 번에 올라가자는 거 아니야. 오늘은 2층까지만. 나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 영감이 투덜거렸지요. 말은 쉽지. 하지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층 올라가니까 벌써 숨이 턱까지 찼어요. 남편이 난간을 붙잡고 헉헉거렸지요. 여보, 죽겠어. 나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쉬었다 가자. 우리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어요. 영감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거 고역이네, 고역이야. 2층 도착하니까 30분이나 걸렸습니다. 평소엔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산행이람. 나도 땀이 등줄기로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여보, 이거 매일 해야 돼? 응, 매일. 영감이 고개를 떨궜어요. 죽겠네, 죽겠어. 다음 날도 했습니다. 2층까지. 그 다음 날도 2층. 일주일 내내 2층만 올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말했지요. 여보, 이제 3층 가볼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겠어? 응, 해보자. 영감 눈빛이 반짝였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보단 낫지 뭐. 3층 올라가는데 또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2층보다는 나았어요. 중간에 한 번만 쉬었지요. 3층 도착하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했어. 나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계단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지요. 한 달 뒤엔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지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영감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개구쟁이 애처럼 밝았어요. 여보, 나 해냈어. 나는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어. 정말 대단해. 그 다음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11층까지 올라가 보자. 11층? 그게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꼭대기층이거든요. 옥상 나가려면 11층까지 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무리야, 무리. 하지만 영감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해보고 싶어. 올라가면 경치 좋잖아.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한 층씩 더 올라갔어요. 6층, 7층, 8층. 남편은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나는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감이 이를 악물고 올랐어요. 땀이 빗물처럼 떨어졌습니다.
보름 만에 11층에 도착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아이고, 시원해라. 남편이 난간의 기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와, 높네. 목소리에 감탄이 묻었지요. 나는 영감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 여보. 우리가 해냈어. 그날 저녁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에 잡채에 동그랑땡.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만들었지요. 맥주도 2캔씩 땄어요. 건배. 우리는 캔을 딱 부딪혔습니다. 영감이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고마워. 포기 안 하게 해줘서. 나는 남편 볼에 뽀뽀를 했지요. 당신이 잘한 거야. 그 다음부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감이 평생 부엌 일은 손도 안 대봤거든요. 밥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가르쳤지요. 쌀 씻는 법, 물 붓는 법, 밥솥 버튼 누르는 법. 남편은 애기처럼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쌀 씻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쌀알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에이, 물을 그렇게 많이 부으면 어떡해. 조금만 부어. 나는 물을 따라냈어요. 영감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해봐서.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나는 남편 손을 잡고 같이 쌀을 씻었지요. 손바닥으로 쌀을 문지르니까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밥은 성공했어요. 고슬고슬하게 잘 됐지요. 영감이 밥솥 뚜껑 열고 감탄했습니다. 와, 잘 됐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제 국도 끓여보자. 된장국부터 시작했습니다. 된장 푸는 법, 두부 넣는 법, 파 썰어 넣는 법. 남편 칼질이 엉망이었어요. 파가 뚝뚝 끊어지고 두부는 으깨졌지요. 에이, 천천히 해. 칼날 조심하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영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파를 썰었지요. 다 썰고 나니까 도마 위에 파가 난장판처럼 흩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국을 끓이는데 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 두부 냄새, 파 냄새. 부엌이 온통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지요. 영감이 국을 맛봤습니다. 어머, 맛있네. 그날 저녁은 남편이 만든 밥과 국을 먹었습니다. 국이 좀 짰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했지요. 맛있다, 맛있어. 연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 응, 맛있어. 최고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한 달 뒤엔 여러 가지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남편 손맛이 늘었어요. 칼질도 나아지고 불 조절도 잘했지요. 어느 날 영감이 말했습니다. 여보, 12첩 반상 만들어 볼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12첩 반상? 그게 얼마나 복잡한데? 하지만 남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해보고 싶어. 옛날에 교장 시절 당신이 차려줬잖아. 이번엔 내가 해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보자. 우리는 일주일을 준비했지요.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영감은 메모를 빼곡하게 적었어요. 양념 비율, 조리 순서, 불 조절. 옛날 수업 계획안 짜듯이 요리 계획을 세웠지요. 나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탁자 위에 12가지 반찬이 놓였어요. 나물, 전, 조림, 구이. 모양이 완벽하진 않았지요. 나물은 좀 작고 전은 좀 탔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 내가 만들었어. 나는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대단해. 우리는 밥을 먹었지요. 짠 것도 먹고 탄 것도 먹었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지요. 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응, 괜찮아지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나는 남편 손을 확 잡았지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포기 안 해서야.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지요. 여보, 고마워. 매일 이렇게 해줘서. 나는 영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자. 같이 이겨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열심히 할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포근했어요. 누더기 이불 덮은 것처럼 따뜻했지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훈련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요. 정기 검진 날이라고 오라던가요? 영감이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입더라고요. 에이, 병원 가는데 왜 양복을 입어?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넥타이까지 매더라고요. 아이고, 저 양반 보게. 신부 처음 만나러 갈 때처럼 어찌나 멋을 부리던지. 병원 복도는 4년 전이나 똑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요. 마치 빨래 삶을 때 락스 냄새처럼 독하더라고요. 하얀 형광등이 눈이 부셨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4년 전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좋아졌을 거라는 기대. 우리가 4년 동안 악착같이 한 게 헛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기대.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순재님, 들어오세요. 우리는 나란히 들어가 앉았어요. 의사 선생이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오랜만이시네요. 4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순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마치 교장 시절 교육청 장학사 앞에서 보고하듯 말이지요.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양반 긴장했구만. 먼저 간단한 검사부터 했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아이고, 맞았어. 여기가 어디죠? 병원 3층 신경과입니다. 또 맞았네. 제 이름은요? 최민수 선생님입니다. 남편이 술술 대답하는데 나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더라고요. 마치 손주 학예회 볼 때처럼 떨리는 거 있지. 의사 선생 얼굴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눈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꼭 시장에서 무갑 흥정할 때 아줌마 표정 같았지요. 100부터 거꾸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습니다. 구구단 외우듯 나오더라니까요. 의사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단어들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5분 후에 물어볼게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속으로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비행기, 연필, 소나무.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내가 대신 외우고 있더라고요. 에이, 내가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람. 그 다음엔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시계 그리기, 도형 따라 그리기. 남편은 떨림 없이 그렸어요. 연필 쥔 손이 떡 벌어진 밤처럼 안정적이더라고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속으로 응원했지요. 5분이 지났습니다. 자, 아까 말한 단어 기억하세요? 남편이 즉시 대답했어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입니다.
그 말에 의사 선생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는 입이 쩍 벌어지는 거 있지. 마치 고등어 구워놓은 것처럼 말이야.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4년 동안 놀고 먹은 게 아니지요? 의사 선생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MRI 사진 한번 볼까요?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새 사진이랑 4년 전 사진을 나란히 놓았지요. 여기 보세요. 4년 전에 위축됐던 해마 부분이. 의사 선생이 말을 뚝 멈췄습니다. 입을 다물고 화면만 빤히 보더라고요. 표정이 꼭 로또 당첨 번호 확인하는 사람 같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개선됐네요. 뇌 용적이 증가했어요. 인지 검사 점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뭐? 정상? 치매가 좋아진다고? 의사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에 감탄이 묻었지요. 순재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매일 공부했습니다. 아내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영감 손을 확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도 30년 넘게 치매 환자 봤지만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약은 계속 드시되 지금 하시는 활동 그대로 유지하세요. 부인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4년 전 가을에 은행잎이 비 오듯 떨어지던 그 자리에 이제는 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월 참 야속하지 뭐야. 순재가 내 손을 확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포기 안 해서지. 나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우리는 벤치에 털썩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무릎 위에 하나씩 떨어졌어요. 분홍빛 꽃잎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더라고요. 예쁘네. 순재가 꽃잎을 손바닥에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이잖아요. 맥주 사고 과일 사고 고기도 샀어요. 삼겹살 2근, 목살 1근. 가게 아줌마가 물었지요. 손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하시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아주 큰일이요. 아줌마가 웃으며 고기를 더 얹어줬어요. 덤으로 드릴게요. 집에 와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봤지요. 남편이 파를 송송 썰고 마늘을 톡톡 다지고 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4년 전 두부도 못 썰던 그 손이 이제는 칼질을 척척 하더라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깍두기. 순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박수를 짝짝 쳤지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는 상을 받았습니다. 삼겹살이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마치 눈 녹듯 사르르 녹더라고요. 맥주를 땄습니다. 건배. 캔이 딱 부딪혔지요. 남편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목소리에 감격이 묻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냈어. 4년 동안 우리가 이겨낸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만.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발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지요. 순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도 정상이래.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참 좋네. 하늘도 예쁘고. 남편의 목소리가 평온했지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내 손을 잡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요? 매일 조금씩 했더니 산을 넘은 거지 뭡니까?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 급증, 가족의 고통, 치료 방법 없음. 나는 화면을 빤히 봤지요. 우리도 저 통계 속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포기만 안 하면 길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가. 남편이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했어. 포기 안 해서 잘했어. 남편이 내 손을 확 잡았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84세와 80세의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갓 구운 호빵처럼 포근하더라고요. 밤 9시가 됐습니다. 순재가 일기를 쓰더라고요.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대. 뇌가 나아졌대. 아내 덕분이다. 행복하다. 글씨가 또렷했어요. 날짜도 안 틀렸지요.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또 주르륵 났어요. 이놈의 눈물이 오늘은 왜 이리 많은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순재가 먼저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치매라는 말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더니 우리도 용 된 거 아니겠어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가 좋아지고 기억이 돌아오고 남편이 다시 나를 알아보게 됐어요. 의사 선생도 믿기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지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4년 동안 울고 웃고 힘들고 행복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겨낸 거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웃으며 살아야지 않겠어요.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소식 듣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지요. 선생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하시는데 나오실래요? 무료예요. 나는 영감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복지센터 가볼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지 뭐.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우리는 복지센터로 갔어요. 2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20명쯤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우리보다 나이가 좀 젊었지요. 70대 초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노래 부르기, 손유희, 숫자 세기.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 했지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나는 1년 됐어요. 치매 초기래요.
목소리가 풀 죽었지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혹시 사연 있으시면 나눠주실래요?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영감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볼게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쯤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이순재 어르신이 이야기 나눠주시겠대요. 박수. 어르신들이 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영감이 앞으로 나갔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순재입니다. 84세고요. 4년 전에 치매 판정 받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들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가 선생님이 돼서 매일 가르쳐 줬어요. 날짜 쓰기, 구구단, 계단 오르기, 요리하기. 매일매일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좋아지셨어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좋아졌어요.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뇌가 좋아졌대요. 인지 검사도 정상이래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에이, 정말이에요? 치매가 좋아진다고요? 어르신들 눈이 반짝거렸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면 달라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나는 뒷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몰려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나는 공책을 꺼내 보여줬지요. 매일 쓰는 일기장, 풀었던 문제지, 찍었던 사진들. 어르신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떠먹여준다는데 우리는 중도 없으니까 직접 해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센터에 나갔어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나눴지요. 영감이 어느새 어르신들한테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남편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풀 죽어 있던 어르신들이 표정이 밝아졌지요. 오늘 집에서 국 끓여봤어요. 며느리가 잘했대요. 한 할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오, 잘했네요. 영감이 박수를 쳤어요. 계속하세요. 복지센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이순재 어르신 덕분에 다른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요. 에이, 뭘요? 우리도 배우러 온 건데요. 하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된다니 말이에요.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행사를 했어요. 어르신 장기자랑이었지요. 남편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뭐 할까? 에이, 우리가 뭐 해?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영감이 눈빛이 반짝였지요. 노래 부르자. 우리 결혼식 때 부른 노래. 결혼식 때 부른 노래라니. 그게 벌써 46년 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가사도 기억 안 나는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연습하면 되지. 우리 매일 연습하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해보자.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가사를 외우고 나는 옆에서 같이 불렀어요. 처음엔 중간에 자꾸 틀렸지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 나아졌습니다. 영감이 틀리면 내가 알려주고 내가 틀리면 남편이 알려줬어요.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었지만 행사 날이 왔습니다. 우리 순서가 됐어요. 무대에 올라가니까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지요. 짝짝짝. 나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더라고요. 영감이 내 손을 확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손이 따뜻했지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도 같이 불렀지요. 중간에 가사가 까먹힐 뻔했는데 영감이 눈빛으로 알려줬어요. 우리는 끝까지 불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어르신들이 달려왔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나도 용기 생겼어요. 저도 해볼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기분 좋네. 나도 그랬어. 우리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줄은 몰랐지. 영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에이, 무슨 소리. 당신이 포기 안 해서지. 우리는 손잡고 걸었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맛있었어요. 짜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지요. 영감 솜씨가 정말 늘었더라고요. 맛있다, 맛있어. 나는 연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많이 먹어. 밥 먹고 나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치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치료법 없음. 나는 화면을 봤지요. 우리도 저 통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더라고요. 영감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복 많지? 응, 많아. 건강하고 서로 있고. 남편이 내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4년 전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시작. 눈을 감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2025년 가을입니다. 아침 5시 반이에요. 나는 여전히 새벽잠이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영감이 어제 쓴 일기장이 놓여 있어요. 펼쳐봤지요.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늘 복지센터 갔다. 김 할머니한테 요리 가르쳐줬다. 저녁은 내가 만들었다. 행복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5년 전 삐뚤삐뚤하던 그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세월 참 빠르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했지요. 쌀 씻고 물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잘 잤어? 응, 잘 잤어. 오늘도 복지센터 가지? 응, 가야지. 화요일이잖아. 영감이 세수하러 화장실로 갔어요.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예전 같았으면 화장실 찾느라 헤맸을 텐데 이제는 멀쩡히 잘 찾아가더라고요. 우리한테도 볕이 든 거예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3그릇 먹었어요. 맛있네, 맛있어. 연신 숟가락을 들었지요. 나는 그 모습 보며 웃었습니다. 5년 전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지금은 3그릇씩이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우리가 함께해서 이긴 거지 뭐예요. 오전 9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센터는 버스로 10분 거리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옆집 박 할머니가 왔어요. 혜자 씨,
오늘도 가시네요? 응, 가야지. 남편이 어르신들 기다린다니까. 박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치매 이긴 거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영감이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저기 은행나무 잎이 노래졌네. 5년 전 병원 갔을 때도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그때 참 막막했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이겼잖아.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 오셨어요. 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지요. 영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요리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아이고, 좋네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재료를 나눠줬어요. 된장, 두부, 파, 양파. 남편이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알려줬지요. 먼저 물을 끓이세요. 그 다음에 된장을 푸는 거예요. 한 숟가락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두부를 칼로 썰다가 실수했어요. 으깨져 버렸지요. 에이, 이거 망했네. 목소리가 풀 죽었습니다. 영감이 다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손을 잡고 같이 썰어줬지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든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어떤 건 짰고 어떤 건 싱거웠지요. 하지만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처음인데 잘 됐죠? 이 할머니가 자랑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나는 칭찬해줬지요. 복지센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재 어르신은 우리 센터의 희망이세요.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돼요. 영감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에이, 뭐려. 저도 배우러 온 건데요.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손주 칭찬 들은 할아버지 같았지요.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오후 3시쯤 됐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산책 갈까? 응, 가자.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지요. 영감이 잎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예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뻐.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지.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여보, 5년 전 생각나? 응, 생각나지.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지. 영감이 웃었어요. 그때 당신이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나는 남편 손을 꽉 쥐었지요. 에이, 당신이 포기 안 했잖아. 우리가 같이 이긴 거야. 저녁 무렵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주 현우도 같이 왔어요.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현우가 환하게 웃었지요. 오, 왔구나. 영감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컸네, 많이 컸어.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아주 좋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복지센터도 다니고 요리도 하고. 바쁘게 산다. 큰아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버지. 5년 전만 해도 걱정했는데. 현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영감이 손주한테 말했지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조금씩 했어. 할머니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줬고. 그랬더니 좋아졌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녁은 남편이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에 제육볶음. 맛있었어요. 현우가 2그릇이나 먹었지요. 할아버지 완전 맛있어요. 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더 있어. 큰아들이 나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에이 뭘. 우리 둘이 같이 한 건데. 나는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밑 빠진 독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닥을 메운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매일 조금씩 한 개 모여서 큰일을 해낸 거지 뭐예요. 아들 가족이 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영감이 내 손을 잡았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84세와 80세를 넘어 이제는 88세와 84세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일기를 쓰더라고요. 오늘 복지센터 갔다. 어르신들한테 요리 가르쳐 줬다. 손주가 왔다. 저녁 만들었다. 행복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날짜도 틀리지 않았지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영감이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5년 전 치매 판정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84세에 치매 진단 받았지만 88세인 지금 우리는 웃고 있어요. 복지센터 가서 다른 어르신들 돕고 집에서 요리하고 손주들 보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내일 아침도 5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 거예요. 햇살이 들어올 거고 새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영감이랑 아침 먹고 산책 가고 복지센터 갈 거예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살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지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참 잘 살았구만.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손잡고 천천히 같이 갈 거예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커튼 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왔지요. 시원하고 포근했습니다. 마치 햇볕 쬐는 이불처럼 보송보송하고 아궁이 불 앞에 앉은 것처럼 따스했어요. 88세와 84세. 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워요.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함께 걸어요. 손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치매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지요. 내일 아침도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햇살을 받을 거예요.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로 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겠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여보. 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사랑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